야인들의 침탈이 그 도가 심해져 극에 달했으니 우주산성을 수축하라는 명이 내려졌네. 이 명령서를 우주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야 하네. 예. 촌각을 다투는 일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보름 내는 꼭 도착해야 하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통신수단이 채 발달하지 못했던 그 옛날, 국가의 명령을 지방으로 전하거나 지방의 일을 국가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사람이 직접 나섰는데, 조선시대 중앙회 관리 이상현이 한양에서 평안도 의주까지 왕명을 전하는 길을 따라가며 조선의 주요 교통통신기관의 하나였던 역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리 오너라. 이어서 하룻밤을 묵고 개성까지 말을 빌리려 한다. 예, 이쪽으로 드시지요. 역참은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경의 중요한 군사 정보, 그리고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과 대접 등을 위해 마련된 교통통신기관의 하나였다. 역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처럼 공문을 띠고 여행하는 관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상등마로 내어드리도록 하게.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나으리. 알겠네. 역마를 이용하는 관리는 상소원에서 발급한 마패에 근거하여 경국대전 금마 규정에 따라 역마를 지급받았는데, 금마는 관품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구품 이상은 2필, 삼품 당상 이상은 4필, 정이품 이상은 67필을 지급받았다. 관리가 소지한 마패 일면에는 대소 관원의 등급에 따라 마필의 수요가 새겨져 있고, 다른 일면에는 연월 및 상소 원인이 새겨져 있었다. 가시. 잠깐만요, 나으리. 이것이 상등마에 그래. 개성까지 간다고 하셨습죠? 뭐냐? 그럼 또한 영리는 역마를 이용한 자의 관직과 성명, 시간 등을 기록하여 매 계절의 마지막 달에 병조에 보고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을 중심으로 9개의 역로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동이 있긴 하지만 역로를 따라 조선 말기까지 약 504개의 역이 있었는데, 보통 30리를 기준으로 각 9년에 2~3개씩 역을 두었다. 이리 오너라. 예, 갑니다요. 예, 나리. 남포까지 가는 길일세. 예, 안으로 드시지요. 셋내도 남부까지 가는 길이온데 오늘 하룻밤 썩 꺼지지 못할까? 얘가 어디라고? 마구간 날도 괜찮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줍시오. 저리 가지 못할까? 하지만 이런 아니죠. 역참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좀 재워주시오. 관리들이나 양반층에 한정돼 있어 일반 백성들은 이용할 수 없었다. 별일 아닌데요, 때문에 나리. 역참이 지닌 운수 교통 기능이 발전하지 못해 근대적인 산업 운수 체계로 변화되지 못하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드시지요. 그래. 역에는 최고 책임자로서 인근 지역 여러 개 역을 총괄 관리하는 종육품의 찰방이 한 명씩 배정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리, 그리고 그에 따른 역노비들이 있었다.
양반나리 뭐. 방향이 같으면 같이 좀. 어허, 무례하다. 중요한 공무 수행 중이야. 청주까지 가는 길인데 침이 너무. 우리 소녀 녀석이 이 하렘에 오기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몇 날 며칠이고 못 갈 것 같소. 부탁합니다. 나리. 이렇게 가다가 의주까지 보름은커녕 달포는 걸리겠구만.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올리거라. 많이 드슈. 아니 지금 나더러 이 간장 하나로 밥을 먹으라는 겐가? 어서 다시 차려오지 못하겠나? 소인도 하삼도에서 엊그제 강제로 왔습죠. 그 쌀이 마지막입니다요. 안 드실 거면 내일 가겠습니다요. 아이, 두거라. 역참의 운영이 가장 어려웠던 북방 지역. 원래 북방 지역은 영의가 없거나 희소했고 근무 조건이 어려워 역참의 피폐함은 말할 나위 없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영리의 도망을 막고 영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의 영리를 입거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노인네 때문에 일이 지체되었으니 어허, 이 하늘 늦구물거리는 것이 이러다 눈이라도 내리면 언제 의주에 도착할지 모르겠구만. 자, 힘들겠지만 힘내서 한번 가보자. 헤이. 마음이 급해진 이상현은 역참을 건너뛰고 계속해서 말을 달렸다. 당시 과중한 짐이나 무리한 여종으로 영마들이 죽는 일이 빈번했다 하는데 결국 지시다 못한 이상현의 말은 쓰러지고 만다. 아니, 지금 말이 없다고 했느냐? 지난번 역병으로 말이 죄다 죽었습죠. 어떻게든 말을 채워 넣어보려 했지만 말값이 어찌나 폭등을 했는지 가산만 탕진하고.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 역참은 점점 피폐해져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봉수제도 군사통신수단으로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파발제가 대두되는데 파발은 변경의 군사 정세를 중앙에 신속히 전달하고 중앙에 시달 사항을 담은 공문서를 변경에 전달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통신망으로 통신수단에 따라 말을 이용하는 기발과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고발로 나뉜다. 이러한 파발 제도는 1895년 근대적인 전화통신 시설이 설치되기까지 군사통신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 한양서 의주까지 참으로 멀더이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왕명을 전하기 위해
한양에서 의주까지 길고 긴 여정을 마친 이상현. 이 역로를 따라 이동할 경우 한양에서 의주까지는 약 보름 정도가 걸렸다 한다. 역참은 근대적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전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했으며 아울러 지방 도시를 형성하고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도로교통 체제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역참이라 하겠다.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전화로 소식을 알리거나 몇 시간 차만 타면 그러게 되는 걸 말이죠. 저렇게 며칠을 걸려도 도착을 못하네요. 한양에서 의주까지 지가면 차로 그냥 몇 시간이면 가면 되는 건데 그럼요. 말이죠. 예. 참 핸드폰을 한 통만 있으면 되는 건데. 요즘은 핸드폰 기능이 참 대단하지요. 요즘은 회의도 말이죠. 떨어져 있어도 비디오폰을 통해서 할 회의도 수 하고 있고. 그러는데 네. 저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왔으면 얼마나 기절하고 환장하지. 그래서 오늘 좀 역참제에 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자 네. 저희가 국내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사학과의 조병로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에서 한국교통사를 연구하고 있는 조병로 교수입니다. 예, 아주 특별한 것을 연구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참 역참을 이용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역참을 이용해서 전달했던 문서들은 보통 어떤 문서였습니까? 여기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역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명의 전달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신들의 왕래에 따른 접대와 더불어서 숙박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 공문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이제 교지를 포함해서 인사 이동에 관한 그런 문서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변방에 이제 국방에 문제가 있을 때 전달하는 그런 이제 병법에 관한 그런 문서가 있고요. 특히 이제 명나라나 일본과의 그 외교 문서들을 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공공 문서를 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체부는 없었죠? 조선시대 우체부가 네. 소위 말해서 역부, 영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네. 걸어서 가면 우부요, 말을 타고 가면 체부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 마패가 암행어사만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관리들이 그 지방 가면서 말의 쿠폰으로 썼던 그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왜 그걸 들고 암행어사는 암행어사 출두야! 그게 말을 왜 쳤던 상징으로 거예요? 썼을까? 그참 궁금합니다. 예, 그 마패 자체가 원래 그 암행어사의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도 되기도 했거든요. 물론 뭐 암행어사는 이제 그것 말고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긴 했지만 아무래도 마패가 가장 중요한 그 증명서였고요. 그 마패를 이용해서 이제 역졸들 동원할 수가 있었고 또 이 마패가 그 암행어사가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였냐면 원래 그 당화관이라도 당상관들이 탈 수 있는 이 상등말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왕의 명령을 직접 띄고 가는 사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중요한 그 증명서가 됐던 거죠. 그러면은 그 암행어사 출두할 때 그 흰 옷에다가 육모방망이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군인이 아니고 사실 영리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역졸이죠. 역에서 일하는 군졸들. 그분이 제일 중요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먹이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출두하면은 여러 군데서 다 나타나야 되겠네요.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껏해 한 5명 가지고 출두하지 않았을까 그런 설득한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달하려면 자동차 타고 가다 기름 떨어지면 기름만 넣고 또 가면 되는데 예전에 말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다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 뭐 지치면 쉬어야 되니까 바꿔 타고 갔는데 그러면 타고 갔던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가는 건가요? 글쎄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30리마다 설치하게 되는데 요새 말로 하면 12km에서 15km 지점에 설치하게 되는데 대개 한 역에서 다음 역까지 사람이나 문서를 싣고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소위 요새 말로 상행선 하행선처럼 올라갔다 다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그 역할 기능을 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공문 전달에 있어서 어떤 그 규정 같은 게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가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예시할 수가 있는데요. 현령 전송과 이제 피각 전송이라고 두 하는데 가지가 요거는 이제 있군요. 고려 시대의 규정입니다. 조선 시대에 와서는 되게 현련 전송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련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서를 그 가죽 부대에 넣어 가지고 급한 그 수에 따라서 방울을 달아요. 아주 급한 경우는 3개, 2개 하나 이렇게 특급, 중급, 완행 이런 식으로 방울 넣고 다루는데 그런 요란할수록 더 급한 거군요. 그렇죠. 3개가 딸랑딸랑. 그다음 이제 피각 전송은 이제 뿔통에다가 그 문서를 넣어서 이제 전달하는 방식인데 되게 해가 긴 여름철하고 해가 짧은 겨울철에 달라서 통과하는 역의 숫자가 좀 다릅니다. 급한 경우는 이제 6개 역을 통과하는 경우, 5개 역을 통과하는 경우, 4개 역을 통과하는데 대개 뭐 30리가 한 개 역이니까 160리, 그래서 140리까지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예. 통과하는 역의 숫자가 좀 다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근데 요새 같으면 진짜 급하면 뭐 차로 갈 때도 이제 비행기로 가잖아요. 워낙 급하면. 근데 예전에는 뭐 급하다고 해도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급한 문서들은? 급하고 급하지 않는 거는 네. 그 상송에서 발급한 마패. 네. 마패 그 말의 숫자. 말의 숫자가 이제 세 마리면 아주 특급이죠. 말이 한 마리면 영화는 열차고 그런 식으로. 말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이용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건가요? 특히 5마패부터 4마패, 3마패, 2마패, 1마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의 등급에 따라서 마패를 발급하고 그 마패에 따라서 지금 마문이라고 하는데 예. 마문에 따라서 해당 역에서 마피를 숫자를 대여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온 문서가 있습니다. 이 네. 문서는 교수님 어떤 겁니까? 아주 귀중한 문서인데요. 예. 경상도 김천역 지금 그 추풍역 넘어가면 김천역 있지 않습니까? 예. 김천역의 찰방이 그 교체 시에 인수인계한 문서입니다. 네. 그 여기에 이제 소속된 영리를 포함해서 영로비, 예. 여기에 이제 남자종, 여자종, 역비, 예. 그다음에 보조해주는 보인이라든지 일수, 그래 이제 인적 현황이 있는데 김천역만 하더라도 약 900명의 영리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900명이요? 그러니까 영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번호 문서가 있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여기에다 세금 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건데요. 영리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여기 하단에는 이제 마필 현황. 예. 말은 대개 이제 상등마, 중등마, 하등마 예. 그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이제 기준을 하는데요. 상등마는 통상 타는 말이고 예. 여기 하등마는 이제 짐을 싣는 마입니다. 그래서 상등, 중등마는 기승말에서 타는 말이고 하등마는 주로 짐을 싣는 말인데 네. 이렇게 그 말 대장을 마련해 가지고 찰방이 근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병조라든지 관찰사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네. 그래서 근무를 잘하면 상, 못하면 하 해가지고 고가를 내리는 그 당시 그렇군요. 귀중한 문서입니다. 예. 그 나중에 보니까 파발제가 등장을 하던데 예. 파발제도 역참제도 일단 말 타고 달리는 건 똑같아 보이는데요. 예. 그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원래 그 파발하고 역참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파발은 그 문서 자체를 이렇게 보내는 걸 파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주로 이제 군사적인 거와 관련된 문서들을 보낼 때 이제 파발이라고 하는 제도를 쓰는 거고요. 예. 역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일종의 요즘에 전거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운송뿐만 아니라 이제 뭐 통신도 같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숙박도 그 안에서 다 해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게 물론 고려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고려 후기에 네. 그 몽고가 세운 그 원나라 하고 이렇게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원나라가 전 세계 역참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문서가 10일 내로 도착하도록 그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또 많이 정비가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전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 역참에서 참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뭐 말들도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 들고 날고 예. 뭐 숙소로도 썼다고 하니까. 숙식도 해결해 줘야 네. 돼.